때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외치기도 하죠. 그 보이지 않는 증거의 울림을 듣는 곳, 심리주파수 라디오 TV입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2012년 한 교도소, 이미 다른 끔찍한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범인이 있습니다.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썩을 사람인데 수사관들이 왜 굳이 그를 찾아갔을까요? 바로 11년 전에 묻혔던 완전히 다른 미제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은 이미 잡혀 있는데 대체 뭘 더 밝히겠다는 걸까요? 그런데요, 바로 이 사건, 16년간 굳게 닫혔던 진실의 문을 연 건 누구도 상상 못했던 아주 작은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단서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단서를 같이 추적해 보시죠. 이 한마디, 이게 바로 DNA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범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성관계는 인정할게. 근데 죽인 건 내가 아니야. 이 교묘한 한마디가요, 앞으로 수사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벽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범인은 시간이라는 짙은 안개 뒤에 숨어서 수사관들을 거대한 미로 속으로 밀어 넣은 거죠. 자, 다시 2012년으로 돌아가 보죠. 수사관들이 만난 사람은 김 씨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2003년에 저지른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사관들이 들고 온 건 그가 감옥에 들어오기도 한참 전인 2001년에 일어났던 미제 사건의 증거였던 겁니다. 드디어 11년간 차가운 강물 속에 잠겨있던 그날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민지 양의 몸에서 나온 DNA가 바로 감옥에 있던 김 씨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 거죠. 와, 이제 다 끝났다. 범인 잡았다 싶었겠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어려웠는지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그날로 말이죠. 2001년 2월, 아직 쌀쌀한 그때 전남 나주의 드들강에서 민지양이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교살, 그리고 익사. 그러니까 범인이 목을 조르면서 동시에 얼굴을 강물에 쳐박았다는 정말 잔혹한 방식이었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 현장이 너무나도 깨끗했다는 겁니다. 지문 하나 없었고 심지어 민지양이 항상 끼고 다니던 작은 반지까지 싹 훔쳐갔어요. 이건 뭐랄까 초범이 절대 아니라는, 범죄에 아주 능숙한 노매짓이라는 강력한 신호였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길고 답답한 시간이었죠. 2010년에 DNA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수감자들 DNA를 다 보관하게 됐고 덕분에 11년 만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DNA가 있는데도 범인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깨트리지 못했던 거예요. 진실이 다시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살인범이 얼마나 교묘한 알리바이를 만들었길래 검찰마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건지 지금부터 그 거짓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 씨의 주장을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어요.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거고 끝나고 집 근처에 잘 내려줬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했다는 사실을 역이용한 거죠. 11년이나 지났으니 목격자도 없고 기억도 희미한 상황에서 내가 떠나고 다른 놈이 죽인 것 같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정말 교활하죠. 이렇게 법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수사팀과 법의학자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최초의 증거. 피해자의 몸에서 나왔던 그 샘플을 다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릴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였어요. 성관계는 언제 했고 살인은 언제 일어났는가? 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질문에 모든 게 달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 원리 하나만 알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성관계 후에 사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걷거나 몸을 뒤척이거나 아주 잠깐이라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던 두 사람의 체액은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원리가 범인의 완벽한 거짓말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말 드라마 같죠? 부검 샘플을 다시 분석했더니 가해자의 정액과 피해자의 생리혈이 섞이지 않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층을 이룬 채로 발견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섞일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피해자는 단 1초의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 살해당했다는, 이건 더 이상 추리가 아닌 명백한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법의학적 사실, 이것이 범인의 알리바이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댐이 무너지니까 그 뒤에 숨어있던 취약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야 비로소 수사관들은 그의 진짜 모습, 즉 포식자로서의 완전한 프로필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이 촥 돋는 부분입니다. 수사관들이 김 씨의 감방을 뒤졌더니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바로 살인사건 당일 날짜가 찍힌 당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무려 15년 동안이나 간직해온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걸리면 그날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는데요? 라고 발뺌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알리바이였던 거죠. 이 인간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김 씨의 다른 범죄들과 이 드들강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니 부정할 수 없는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차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은 옷을 모두 벗겨서 버린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범죄자만의 끔찍한 서명, 즉 시그니처였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그리고 명백한 범죄 패턴. 이 두 개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검찰은 16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사건의 문을 마침내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드디어 김 씨에게 드들강 사건에 대한 강간살인 혐의 유죄를 확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로 그는 다른 죄에 대해 혹시나 꿈꿨을지도 모를 가석방이라는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죠. 결국 드들강 사건은 단순히 DNA가 범인을 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작은 증거 하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집념이 이뤄낸 승리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가 남긴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법의학자들 덕분에 16년 만에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진실의 목소리는 사라지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진실의 주파수를 찾는 곳, 심리주파수 라디오 TV였습니다.